항공과 비평TV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제13편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6월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인 미국에 들어온 지배력 펼치기를 소개합니다. 지난 편에서는 eVTOL의 정의와 분류, 설계 특징, 형식 인증, 조비 에비에이션 S4, 기후위기와 항공 배출, 항공기 전기화, 항공기 전기 추진 개통, 버티포트 설계, 5아이즈 AAM 항공기 형식 인증 로드맵, 그리고 FAA의 동력식 양력기 감안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편에서 새롭게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행정명령이란 것이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명령, 미국에 들어온 지배력 펼치기를 조항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명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의 경우 행정명령이란 연방정부의 운영을 관리하는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연방정부의 행정부에만 구속력이 있으며 헌법 제2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내용은 의회 법률이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연방관청에서 먼저 내용을 제안하면 그 내용을 행정명령으로 발령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행정명령은 사법심사 대상이므로 위법하면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자신이 발령한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철회, 수정,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령 건수를 순위로 뽑아보면 1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이며 총 3,721건을 발령했는데 이는 4번이나 대통령을 역임했기 때문입니다. 2위는 우드로 윌슨이며 1,803건을 발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현재 총 418건을 발령해서 발령 건수가 적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2기 취임 후 100일 동안 무려 14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건수입니다.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 트럼프의 순위는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2025년 6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우주에 관련된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첫째 행정명령은 미국의 공역주권 회복하기이고 둘째 행정명령은 이번 편에서 소개할 미국에 들어온 지배력 펼치기입니다. 행정명령 14,305호 미국의 공역주권 회복하기 행정명령에는 다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불법 무인 항공기 시스템, 즉 UAS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보호를 위한 공역 규정, 공역 주권 강화, 드론 및 드론 신호의 탐지, 추적 및 식별, 일반 보호 강화, 무인 항공기 대응 역량 구축 등의 조치입니다. 행정명령 14,307호 미국에 들어온 지배력 펼치기 행정명령에는 다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용 UAS 운용 확대하기, 국가공역체계로 UAS 통합 추진하기, 전기 추진 수직이 착륙 항공기, 즉 eVTOL 시범사업의 확림, 미국에 들어온 산업기반 강화하기, 미제 상용 UAS의 수출 증진하기, 전투원들에게 드론 인도하기 등의 조치입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에 들어온 지배력 펼치기 행정명령을 소개합니다.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무인 항공기 시스템 UAS, 즉 드론은 미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항공의 미래를 재편 중입니다. 드론은 이미 물류와 인프라 점검부터 정밀농업, 비상대응, 공공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을 변혁 중입니다. eVTOL 항공기와 같은 신흥 기술은 화물 배송, 승객 수송, 여타 선진항공 모빌리티, AAM 능력을 현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은 드론 기술의 안전한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UAS를 국가공역체계에 완전히 통합해야 합니다. 이제 드론 시험을 가속화하고 일상적인 드론 운용을 가능하게 하며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제 드론 기술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임계 공급망을 강화하며 이 기술의 혜택이 미국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려면 강력하고 안전한 국내 드론 부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관청, UAS, 드론 용어가 관련 법률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제3조 정책입니다. 미국의 정책은 다음을 통해 UAS의 개발, 상용화, 수출에 있어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보장합니다. A항, 일상적인 선진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시적인 위험 기반의 규칙 제정을 통해 UAS의 국가 공역 체계로의 안전한 통합을 가속합니다. B항, 산업주도 혁신을 지원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며 소비자 상품 배송과 환경 검토를 포함해 승인 및 인증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안전하고 보안성이 있는 제작, 생산, 통합을 포함해 UAS 기술의 국내 상용화를 대규모로 선도합니다. C항, 최신 경제정책 및 규제, 조율된 무역, 금융 및 대외협력 수단을 통해 국내 드론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제 UAS의 수출을 증진합니다. 제4조 상용 UAS 운용 확대하기입니다. A항, 행정명령 3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FAA 청장을 통해
상용 및 공공안전 목적으로 UAS의 일상적인 비가시권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 제정안을 공표해야 합니다. 최종 규칙은 행정명령 240일 이내에 공표되어야 합니다. 비항 행정명령 3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FAA 청장을 통해 비가시권 운용의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지표를 확립해야 하며 행정명령 180일 이내에 비가시권 시행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장벽과 과제를 식별하고 기술해야 하며 과학기술정책국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해당 이슈를 신속하게 다루고 향후 규칙 제정과 입법 조치에 반영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시항 행정명령 12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FAA 청장을 통해 파트 107에 따른 UAS 면제 신청의 검토를 지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 도구의 배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들 AA 도구는 제한된 운용에 대한 성능 기반 및 위험 기반 평가를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선례 식별과 일관된 경감 조치를 권고하며 FAA가 충분한 안전 자료나 반복적인 승인 패턴을 가진 운용 범주를 식별하여 개별화된 면제의 필요성을 없애기 위한 추가 규칙 제정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관리 예산국의 메모에 명시된 연방의 AA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항 교통부 장관은 FAA 청장을 통해 미국 공역이나 공해에 있는 미국 소유 시설에서 시작 종료되는 UAS 비행이 국제 민간 항공 협약에 언급된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유인기에 적용되는 엄격한 요건을 따르지 않고도 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선택지를 즉시 모색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원격 조종항공기 시스템, 즉 알파스에 대해 2026년 11월 26일자로 발효되는 부속서 6의 항공기 운용과 부속서 8의 항공기 가망성을 개정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국제 민간 항공협약을 주도한 국가는 미국이므로 국제 민간 항공기구를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FAA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5조 국가공역체계로 UAS 통합 추진하기입니다. A항 행정명령 24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FAA 청장을 통해 국가공역체계의 민간 UAS를 통합하기 위해 갱신된 로드맵을 발간해야 합니다. B항 교통부 장관은 FAA 청장을 통해 모든 FAA UAS 시험장이 최대한 활용되어서 미국 드론 기술의 개발, 시험, 확장을 지원해야 하며 특히 비가시권 운용, 점진적 자율운항, AAM 및 여타 선진 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장관은 FAA 시험장에서 안전자료와 성능자료의 생성을 우선시하여 FAA 규칙 제정의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격차와 운용상의 도전을 식별하며 신흥 UAS 능력의 국가공역체계 통합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6조 eVTOL 시범사업 확립입니다. 참고로 미국 AAM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보낸 조항이 바로 제6조입니다. A항 교통부 장관은 FAA 청장을 통해 과학기술정책국장과 협력해 미국 내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eVTOL 운용의 전개를 가속하기 위한 비욘드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eVTOL 통합시범사업 EIPP를 확립해야 합니다. 1호 행정명령 9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FAA 청장을 통해 주, 지방, 부족, 준주정부의 공개 RFP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안서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eVTOL 항공기 개발, 제작, 운용에 입증된 경험을 갖춘 민간 부문 파트너를 포함해야 합니다. 2호 요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FAA 청장을 통해 시범사업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eVTOL 운용을 시작할 계획인 최소한 5개의 시범사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에는 최소한 미국 기반 단체에서 개발 제공되는 eVTOL 항공기와 기술의 사용, 경제적, 지리적 운용의 전반적인 표현,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제한된 모델, 그리고 AAM, 의료 대응, 화물 운송, 농촌 접근성이 포함된 수행할 운용의 전반적인 표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호 교통부 장관은 FAA 청장을 통해 선정된 신청자들과 과제 목표, 규제 필요사항, 일정, 정보 공유 및 자료 교환 메커니즘, 그리고 책임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교통부 장관은 EIPP 하에서 안전하고 적시적인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4호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 후 18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정책국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초기 단계 계획 수립, 관청간 조율, 그리고 식별된 즉각적인 규제 및 입법 도전을 요약한 초기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교통부 장관은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과학기술정책국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최소한 사업 목표 및 결과의 평가, eVTOL 운용을 국가공역에 영구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권고사항, 그리고 eVTOL 비행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향후 이니셔티브 제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호 EIPP는 교통부 장관이 국익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최초 시범과제가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 후에 종료됩니다. 6호 EIPP 종결 전후에
교통부 장관은 EIPP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을 활용해 안전한 EV톨 운용을 가능하게 할 규정, 이니셔티브, 계획의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일 시 국방부 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여타 관련 관청의 장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7호. 교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정책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이 시범 사업을 여타 선진항공 항공기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제7조. 미국에 들어온 산업기반 강화하기입니다. A항. 모든 관청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해외에서 만들어진 UAS보다 미국에서 제작된 UAS의 통합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B항. 미국에 들어온 공급망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부당한 외국의 영향과 착취로부터 우리 기술을 지키기 위해 연방조달보안위원회는 행정명령 30일 이내에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1822조 제1항에 정의된 대상 외국 단체 목록을 공표하여 공급망 위험을 부과하는 기업을 식별해야 합니다. C항. 필수 구성품이 미국 통제하에 있고 국가안보 위험이 없도록 상무부 장관은 행정명령 90일 이내에 규칙 제정안 제안과 조사 수행이 포함된 조치를 취해서 미국에 들어온 공급망을 외국의 통제와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제8조. 미제 민간 UAS 수출 진흥하기입니다. A항. 상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및 에너지부 장관과 협력해 행정명령 90일 이내에 수출 통제 규정을 검토하고 해당 법률과 당해적이고 부합할 경우 이를 개정해서 미제 민간 UAS를 해외 파트너에게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해당 최종 사용자와 수령국이 적대국으로 식별되지 아니하고 수출이 우려 사업으로 전용될 위험이 없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달리 제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B항. 상무부 장관은 미제 민간 UAS 수출을 상무부의 수출진흥 노력 내의 우선 분야로 지정하고 시장 접근성 확대, 대외무역 장벽 완화, 국제적 상호 운용성 증진을 위한 관청 간 협력을 조율해야 합니다. C항. 국방부 장관, 미국 수출입은행 총재,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CEO, 무역개발청장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다음을 당해적으로 사용하여 미제 민간 UAS와 관련 계통의 수출을 우선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1호부터 6호까지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세요. 제9조. 우리의 전투원들에게 들어온 인도하기입니다. A항. 국방부는 미국에서 제작된 저비용, 고성능 드론을 조달, 통합,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호. 국방혁신부의 블루 UAS 목록에 있는 모든 플랫폼이 정책 예외 없이 모든 군 시설 시험장에서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호. 행정명령 90일 이내에 국방혁신부의 블루 UAS 목록에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848조와 적합한 모든 드론과 임계드론 구성품을 최대한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3호. 블루 UAS 목록을 매월 갱신해야 합니다. 4호.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848조와 적합하고 미국 기업이 만든 드론의 조달을 가능한 한 모든 여타 기업이 만든 드론의 조달보다 우선시하고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848조에 대한 면제, 이그젬프션 및 웨이버는 임무 완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도록 합니다. 5호.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848조와의 적합성이 적대국의 역량을 능가하는 데 요구되는 드론 기술의 신속한 채택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B항. 행정명령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은 FAA 청장을 통해 교통부 장관과 협력해 UAS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공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승인 과정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은 상무부 장관, 통신정보 담당 상무부 차관보를 통해 상무부 장관 및 연방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UAS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전자기파 스펙트럼 접근성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기술하는 보고서를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항. 행정명령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은 각 군부 장관에게 UAS로 대체될 경우 비용 효율성이 더 높거나 치명적일 사업을 식별하도록 지시하고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9조에서 인용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848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제848조는 외국산 UAS의 운용이나 조달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즉, 미국의 국방 분야 관청에서는 동법에서 지정된 대상 외국에서 제조되거나 대상 외국에 소재한 단체가 제조한 UAS를 조달하지도 못하고 운용하지도 못하게 하는 법률입니다. UAS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 해당되는 비행 제어 장치, 무전기, 자료 전송 장치, 카메라, 짐벌, 지상 조종 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조달과 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대상 외국에 소재한 단체가 관리하는 망 연결이나 자료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금지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상 외국에서 또는 대상 외국에 소지한 단체가 대상 UAS의 탐지 및 식별을 위해 제작하는 시스템도 금지됩니다. 일부 면제 조건도 있는데 화면을 참고하세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오직 중국만이 대상 외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는 여러 항목이 개정되었는데요. 대상 외국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상 UAS 기업 조항도 신설되었는데요. 중국의 DJI가 지정되었고 관계부처가 지정하는 단체도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구조에서는 블루 UAS 목록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사실 미국 행정부는 블루와 그린으로 구별해서 UAS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블루 UAS 목록은 국방혁신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여기에 등재된 UAS만 국방 관련 관청에서 조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린 UAS 목록은 국방혁신부 관리하에서 AUVSI 협회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며 여기에 등재된 UAS와 구성품만 국방 비관련 관청, 주정부, 지방정부, 상업단체, 그리고 연방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현재 국방혁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블루 UAS 목록은 화면과 같습니다. 블루 UAS 목록에 등재된 UAS 모델만 미국의 국방 관련 관청에서 조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현재 AUVSI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린 UAS 목록은 화면과 같습니다. 그린 UAS 목록에 등재된 UAS 모델과 구성품만 미국의 국방 비관련 관청에서 조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는 일반 조항이며 관련 행정정보라서 소개를 생략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공과 비평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